최근 이준석의 정신나간 명태균 실드에 개혁신당도 내심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이준석이 배제된 것으로 보이는 명태균 게이트 특검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서울경제 단독입니다. 개혁신당이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 중지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최근 허은하 당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김건희 특검법 중지안 논의에 들어갔다고 하며 최근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독소조항을 배제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가 재밌는 건 여러분도 눈치채셨다시피 굳이 허은하 당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중심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해 국회의원이 3명밖에 없는 당에서 누구 중심이란 말 자체가 웃긴 부분인데 그럼에도 구육신당 그 자체인 이준석이 이번 중지안 논의에 빠져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특검법 추진을 통해 개혁신당은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에서 개혁신당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는데 최근 김영선의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가 명씨로부터 정치적 이득을 본 인물로 이준석과 오세훈을 꼽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개혁신당의 행보는 결국 이준석 리스크를 털어내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이번 특검 중지안 논의가 허은하와 천하람 중심이란 점 역시 뭔가 의미심장한데 이들 모두 이준석과 악연이 있거나 이준석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 허은하와 뉴스토마토 DC로 알려진 김범준 당대표 비서실장 간의 나눈 대화를 보면 이준석과 허은하 간에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며 천하람의 경우엔 딱히 명태균과 직접적인 접점이 없음에도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이후 사실상 이준석 때문에 방송에 전혀 출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상황이 이러한데 최근 이준석의 목숨 건 명태균 실드까지 겹치니 개혁신당으로선 더더욱 이준석의 존재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준석을 향한 견제 차원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은 이준석을 포함해도 3명밖에 안 되고 법안 발의를 위해선 공동 발의자 10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 역시 최상병 특검법 추진 당시에도 천 원내대표가 중지안을 제안했지만 결국 발의되지 않았다며 결국 거대 양당이 합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힌 걸 보아 허은하와 천하람의 특검 중지안 논의는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준석의 사당이나 마찬가지였던 개혁신당조차 이제는 슬슬 이준석 손절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준석의 위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혜경 씨의 법률 대리인 노영희 변호사가 이준석을 향해 심상치 않은 페북글을 올린 것인데 이거 오늘 아침 뉴스토마토 보도도 그렇고 개혁신당 내부의 움직임도 그렇고 이준석이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에 몰린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예상엔 노영희 변호사가 이준석의 치명적 약점인 21년 5월 15일 여론조사 얘기를 꺼낸 만큼 이준석이 당분간은 입을 다물 것으로 예상하는데 문제는 이준석 추종자들이 노영희 변호사 페이스북에 악플 테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입에 담기도 싫은 인신공격성 댓글들까지 여럿 달리고 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황희두 이사가 어제 이와 관련한 날카로운 통찰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마치 미래를 예견한 듯한 황희두 이사의 통찰과 함께 영상 마무리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진짜 이게 심각하다 보는 게 그 김종인 씨가 뉴스토마토의 예전에 초창기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준석이랑 그 명태균의 관계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그렇다는 것은 둘의 사이를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근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대중 그 매체에 어떻게 소비되는지 뻔히 알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김종인 씨는 이준석이 어떤 식으로 커왔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걸 뒤에 부추기고 이제 와서 나는 빠져나가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김종인 씨의 책임도 이거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페이스북 같은데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21년 5월 15일 얘기는 심지어 다른 사람들 지지자 들도 근데 형 이거 대답해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쏙 피하고 자꾸 그 이번에 또 노영희 변호사에 대해서 또 꼬투리 잡고 막 본질 흐리고 있거든요. 어제도 막 비행 막 얘기하면서 이상한 비유를 갖고 와서 코미디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몰아가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건 진실 싸움으로 갔을 때 못 이깁니다. 다만 fem코 유저들을 통해서 이 탈진실의 시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저 사람들이 악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이준석의 말이 진리로 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커뮤니티나 유튜브에 막 댓글 달고 다니면 깊게 이런 사안을 모르는 정치 저관여층들은 이거 보고 얼핏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걸 노리는 건데 그래서 이런 유튜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